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농산물을 빼고 산출하는 물가 지수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4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6%, 전달보다는 0.6%가 각각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 전달보다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더 강력한 긴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네, 한보경 특파원. 결국 미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달 2일에 열리는데 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회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오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초 5%까지 끌어올릴 거란 예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더 오르고 이 파장도 더 커질 텐데요. 네, 미국은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 여파로 달러 값이 오르는 걸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비싸진 달러 값이 다른 나라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지난달 수입 물가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물론 1,400원 넘어선 원달러 환율 영향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아무리 미국 달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물가 잡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엔에서도 그런 부분을 비판했다면서요. 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들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They are hitting the poorest the hardest. We do not believe it is possible to bring down prices by relying only on higher interest rates without generating a recession. 미국이 1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세계 경제 영향력 감안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서 미국 물가 잡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저소득 개도국들에 미칠 영향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12개의 개도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